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일본이 드디어 이제 뭐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죠. 그래서 기다리던 조정이 온 것인가?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중심으로 조정이 나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주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 삼성전자 보셔도 최근에 화이트 국가 리스트 제외 소식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조정을 받았죠.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 얘는 뭐 지 혼자 날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죠. 7월에 일본에서 그 소재 규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자 이제 추가 규제도 나올 수 있고 뭐 혹은 국산화도 될 수 있고 뭐 얘기가 나왔는데 뭐 솔브레인처럼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브라스토처럼 이렇게 국산화에 성공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제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화이트 국가 리스트 문제는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화이트 국가 리스트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요게 제외되면은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다양하죠. 뭐 한 1100개 품목이니 뭐 어쩌니 뭐 나오는 얘기가 다양한데 이게 강행되고 나서 장기화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뭐 산업의 전반적인 큰 타격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제외되고 이게 시행될 때까지 미국에서 중재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모은 거는 이제 방콕에서 열린 이제 뭐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일이 모였죠. 그래서 뭐 만나갖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일단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는 당연히 일본 니네가 잘못했다. 일본은 뭐 한국 냉정하게 대응해라. 이딴 소리 하고 있죠. 그 화내지 말고 냉정하게 대응을 지네가 뺨을 때려놓고 나서 냉정하래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대응을 하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한테 야 한 번만 참고 기다려봐. 내가 중재해줄게라고 했는데 일본이 말을 안 들었어요. 지금까지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G20 정상회담까지는 미국이 트럼프가 뭐만 하면은 질질 끌려다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지속될 것이냐는 뭐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폼페이오가 뭐 둘이 좀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중간에서 이제 중재를 첫 만남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뭐 나오는 얘기만 보면은 뭐 우리나라는 뭐 지소미아 쪽으로 해가지고 뭐 재고하겠다라는 뭐 입장을 발표하고 있고 일본은 계속 강경하게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거는 국가에서 시킨 게 아니죠. 국민들이 뭐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불매운동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아요. 그동안과는 다르다. 그동안 빠르게 이 불매운동 같은 게 뭐 신사참배니 뭐니 할 때마다 한 번씩 나왔던 것들이 빠르게 사라진 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뭐 알아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안 사고 있었는데 이제는 소비자가 한 게 아니었죠. 이번 불매운동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니 소비자도 했지만 이번에는 판매자들, 그러니까 유통업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도 이제 가판대에서 그냥 아예 내려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이런 불매운동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기존 입장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일본은 이렇게 평행해요. 같은 것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해자고 너네는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예시를 들어서 독일을 예시를 많이 들죠.
저기 유대인 무덤에 가가지고 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지금 EU 같은 경우도 사실 독일이 거의 뭐 먹여 살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독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은 단독으로만 보면은 사실 지금 그 글로벌 경제가 많이 위축됐지만 독일 단독으로만 보면 국가만 보면은 굉장히 탄탄한데 여기다 속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그 당시에 뭐 물론 큰 돈이겠지만 돈 2만 달러, 3만 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빌려주고, 그리고 일본 지원하고 해서 우리는 이걸로 다 해결됐다. 법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헛소리를 막 하죠. 망언을 하죠. 뭐 한국이 원해서 우리가 뭐 지배를 한 거다,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 있고, 교과서에서 이제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많잖아. 이게 양국이 이렇게 평행하게 가기 때문에, 입장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얘네는 역사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꾸 왜곡하고 있고, 지네가 잘했다라고 하고 있고, 후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러면서 정신 못 차리고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하고 앉아 있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입이 필요한 거고, 여기서 일본이 첫 번째 말을 안 들었는데, 이게 미국하고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좀 맞물려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미국이 이걸 허락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뭔가를 그러면 일본이 하나를 뒤에서 이렇게 거래하면서 양보를 해주고, 요거 한번 양보해주는 조건으로 뭐 이랑 즉위식 때 뭐 이럴 때 그 계속 무기를 많이 사들였는지 일본이, 그거까지는 뒤에서 뭐 얘기하는 거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걸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음모론적인 부분은. 근데 미국의 이번에 입김을 일본이 한번 무시를 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어때 했는데 그냥 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기존에 언급드렸던 대로 요 44,000원, 43,000원에서 44,000원 요 구간까지 오면은 차라리 여기서 입 벌리고 있으면 괜찮은 가격이 아니겠느냐.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가시권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입 벌리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은 동일합니다. 여기는 한번 저항받을 수 있고, 21선 조정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뭐 많이 밀려야 61선 아니겠느냐. 61선 조금 이탈해서 지지력 테스트 받으러 간다 해도 이 구간이 다 43,500원에서 44,000원 구간일 걸로 생각한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렸었죠. 그러면서 근거로 만약에 여기도 이탈해준다? 뭐 이건 그냥 싸게 사는 기회가 된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화웨이 이슈가 있는데, 지금 이 화웨이라는 기업에 이제 미국이 때리고 있는 이 모든 산업에 통째로 대응이 가능한 업체는 삼성전자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일본이 삼성전자를, 주 타겟이 삼성전자죠.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 뭐 엔비디아니, 뭐 AMD니, 뭐 인텔이니, 퀄컴이니, 미국을 뭐 대표하는 IT 기업들이랑 지금 삼성전자랑 뭐 파운드리 계약을 지금 맺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이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정말로 미국 기업들한테 막대한 타격을 주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계약을 어기게 되면 타격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문제를 만들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TSMC로 가겠죠. TSMC 같은 경우는 화웨이랑 이제 손을 좀 떼라고 했는데, 얘네는 화웨이 같은 큰 고객은 놓지 않겠어라고 해서 삼성전자에 그 미국 기업들이 기회를 준 거란 말이에요. 물론 가격도 후려쳤겠지만 삼성전자가 요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가격을 저렴하게 쓸 거다라는 건. 그래서 점유율 확보가 우선이니까. 근데 다시 TSMC로 가야 된다? 이것도 미국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죠.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가격 급등을 해버리면은, 글로벌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면은 이건 전 세계 경기에 타격을 주는 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이게 장기화되면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 기업이 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슬슬 개입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미국의 개입으로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꾸준히 언급을 드려왔었고, 이게 아주 장기화돼서 진행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입장이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을 도와준 게 되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조건으로 내세우겠죠. 3국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뭐 미사일산에 뭐 전투기산에 이거보다는 한국이 입장을 뭐 명확하게, 지금 중국이랑 이제 미국 사이에서 노선 똑바로 해라고 했는데 한국이 중국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약한 국가니까. 근데 미국은 그러지 않길 바라는, 우리 우방이면은 우방답게 행동해라, 줄 똑바로 서라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외에도 뭐 몇몇 외교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겠죠. 이걸 우리는 들어줘야지 뭐 미국이 이제 뭐 이거를 해결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하는 그림이 나오면은 우리는 뭔가를 미국에 또 양보를 해야겠죠. 아니면은 농산물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양보를 해라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양보를 하면서 가는 거다. 우리가 그냥 공짜로 얻는 건 아니에요. 기존부터 계속 언급드렸죠. 공짜로 얻는 건 아니고 미국이 원하는 뭔가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삼성전자 만약에 노리고 있다 그러면 43,000원, 44,000원 요 구간에서 일단은 아직 없으신 분들은 1차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가장 튼튼한 종목,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삽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죠. 가장 튼튼한 종목, 여기가 1차 매수. 만약 이렇게 밀린다라면 기존에 뭐 저점 부근 뭐 41,000원 부근에서 뭐 2차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43,000원에서 44,000원 사이도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다. 근데 거의 다 왔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한다고 안 가는 건 아니니까, 가게 되면은 매수하시면 되겠죠. SK하이닉스 빠르게 봐드릴게요. 종목이 11종목이죠 총.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1선 조정까지는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가 너무 강하게 옆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뭐 21선 조정 정도는, 그럼 횡보하면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뭐 제일 강한 거긴 한데, 그 정도로 오래 횡보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간 다음에, 그럴 거면 위쪽으로 한번 올라간 다음에 횡보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은 거고, 여기서 횡보하면은 차라리 뭐 이렇게 위쪽으로 가다가 한 번 정도는 눌렸다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대신 저점 매수가 강하게 나와서 위쪽 이 81,000원, 82,000원 이 구간을 다시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일단은 조정까지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올라가는 게 문제인데, 만약에 하이닉스도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73,000원 여기는 살짝 이탈해서 뭐 61선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66,000원 안 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여기 오면은 땡큐 많이 담을게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있어요. 66,000원은. 그러니까 한 73,000원에서 뭐 75,000원 사이 정도 되겠죠. 지금 77,000원 정도 있는데, 요 사이로 해가지고 1차 매수를 잡고 요 66,000원 2차 매수를 잡아서 이런 전략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구간 같은 경우 위쪽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저라면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갈 거면 저항받고 밀렸을 때, 한번 저항받고 밀렸을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래로 내려가면 73,000원 이하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로 1차, 66,000원에서 2차 요 정도로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스 같은 경우 좀 16,000원 여기 구간을 좀 올라와 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21선까지는 잘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 타자는 18,000원이 되겠죠. 여기를 맞고 밀리느냐 아니면 돌파해서 안착하느냐. 그래서 18,000원과 19,000원 요 두 번만 저항을 넘어가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2만원 아래로는 잘 안 내려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익 IPX 같은 경우도 뭐 하단으로 뭐 22,500원 뭐 지난번에 한번 온 다음에 또 상단을 두들기고 지금 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61선, 21선 사이에 뭐 계속 뭐 이걸 돌파하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일단은 요 구간을 넘어가지 24,000원 위쪽에 있는 이 21선이 이제 살짝 내려오겠죠. 그럼 24,000원 위쪽을 계속 두들기고 여기를 넘어가 줘야 돼. 21선을. 그리고 21선을 넘어가주면 이제 26,500원을 두들기겠죠.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시세의 확장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B하이텍 이쪽을 안 봤구나.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이기 때문에 소재나 이런 쪽을 일본이 규제하고 하면 생산에 약간의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약한 편이다라고 말씀은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해결을 잘 해가지고 해야지 될 거고, 13,500원 이제 21선 이렇게 내려올 테니까 13,500원을 빠르게 회복해 줘야 된다. 빠르게 회복 못하면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내려올 때 맞고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는 모양이 나오니까 빠르게 13,500원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워스 뭐 LG그룹이라서 부담스럽거나 하면은 뭐 안 사는 것도 방법이고요. 4만원 구간에서는 뭐 매수 구간이 된다 했는데 결국 21선 돌파 못하고 한 번 정도 밀렸습니다. 실리콘워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밀려있는데 얘도 안정적으로 가려면 일단 21선을 빠르게 안착하고 4만원을 넘어간 다음에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만원이 중요한 구간이니까 4만원 아래에서는 약세 구간이고 4만원을 넘어가면은 이제 한숨 돌리는 구간이다. 44,000원 위쪽으로 넘어가면은 여기부터는 이제 강세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4,000원 단위로 의미를 둔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렸습니다. 그럼 아래쪽은 뭐 36,000원인데 여기까지 딱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구간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서 36,000원에서 반등이 세게 나오고 21선을 회복하느냐, 4만원을 회복하느냐,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테크윙. 테크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약세 구간에 돌입해 있다. 이 종목도 11,000원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11,000원 회복을 못했어요. 11,000원까지 회복하면 이게 21선까지 회복하고 저항도 회복하고 하는 건데 결국은 회복 못하고 밀려있다. 근데 이게 뭐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하단 구간은 이탈하면 안 된다. 9,600원 구간이겠죠. 그래서 이 구간은 이탈하면 안 되고 여기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서 이제는 21선 넘고 11,000원을 넘어서 이 구간을 안착을 빠르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테스트 이 종목도 이렇게 밀려있는데 지금 뭐 후공정 쪽이 좀 많이 밀려있죠. 그래서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쪽도 좀 어느 정도 회복되려면 11,500원 여기 안착하고 이 위에 있는 21선, 61선인데 여기를 회복을 해줘야 돼. 21선 11,500원 위에 올라와도 21선 회복 못하면은 맞고 이렇게 밀려버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올 때 21선을 회복하는 그러면 한 12,000원 정도가 되겠죠. 한 500원 정도 더 쓰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12,000원 안착하면은 한숨 돌리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조금 더 확실하게 가려면 12,000원에서 13,000원 수익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1선이 이렇게 하향하다가 꼬리를 위쪽으로 말아 올릴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소재 쪽으로 집중돼 있어가지고 많이 뭐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뭐 75,000원, 65,000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65,000원에서 반등이 잘 나왔다. 요 구간에 이제 21선이 올라오고 있죠. 그럼 65,000원 더욱더 강력하게 지지해줘야 되는 구간이 되고, 그리고 75,000원을 넘어가 줘야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뻗어 나갈 수 있다. 참고하시고요. 자, 동진세미캠이 뭐 초반에 뭐 대장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좀 쉬고 있는데 13,500원 요 구간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악의 경우에도 12,500원은 지켜줘야 되고, 여기는 61선이 있고 기존에 저항을 받던 구간을 돌파한 상황인데 돌파해서 이제는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 되죠. 여기 아무리 밀려도 12,500원은 지지해줘야 되고 13,500원 쪽에서 지지해주면은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을 방어하는 수준인 거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위쪽 방향을 볼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거냐, 이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서 지지받는 게 더 중요하다죠. 유리한 거다. 주가에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지금 이렇게 반등이 시작되는데 여기 14,500원 위에 21선만 빠르게 올라가 주면은 17,0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고, 맞고 밀리면은 뭐 21선 꺾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DNF, 요거 다 기존에 언급드렸던 종목들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월부터 주가 체크해드리고 있는 거죠. DNF만 중간에 하나 추가해드린 거고. 자, DNF 같은 경우도 중요한 구간이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뭐 시장이 좀 계속 꺾이고 하면서 어렵게 흘러가면서 같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요한 구간에 뭐 하단 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기존에도 이 뭐 6,850원에서 뭐 6,700원 요 사이 요 구간까지는 계속 조정을 한 번씩 받아왔던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필요가 있고 7,300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회복하면은 위쪽으로
8,500원 쪽으로 한번 다시 두들겨 보러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DMF도 좀 회복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뭐 화이트 우가리스트 제외 같은 이슈가 있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힘내시고요. 요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지소미아라든가 이런 뭐 대응하는 거 힘 대 힘으로 맞붙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밀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미국의 힘을 뭐 양보를 미국한테 뭐 좀 양보를 하더라도 좀 힘을 빌리는 게 현재는 가장 뭐 이성적인 판단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걸 좀 버티고 나가자라고 하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받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소재 쪽으로 뭐 핵심 쪽은 일본에서 제공하는 게 많으니까 대신 이번에 그렇게 미국의 힘을 빌린다고 해도 지금 IMF 못지않게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불매운동에 단결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헤쳐나가서 국산화에 성공하는 게 최고의 복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뭐 일본의 소재 산업을 뭐 이제 뭐 스스로 이거는 자초한 일이죠. 소재 산업을 이렇게 망가뜨리게 되면은 우리가 그게 결론적으로는 승리하는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부분에 함께 보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뭐 전기차 분야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MLCC라든지 다른 분야는 추후에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